LG는 어디하고 경기를 치렀죠? LG 트윈스는 주중에 이제 롯데를 만나서 치열한 승부를 또 네. 펼쳤고 주말에는 SSG를 만났습니다. 주말 경기 좀 살펴보면요. LG가 이제 첫날 3대2로 SSG를 제압을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한유섬 선수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SSG가 5대4로 승리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25일 경기에서는 LG가 타선의 집중력 그리고 선발 투수로 나온 송승기 선수가 개인 한 경기 최다 찰삼진인 9개의 찰삼진을 잡아내면서 9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스틴 선수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날 경기까지 포함해서 4경기 연속 홈런을 치면서 홈런 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루인 디아즈 선수를 4개의 차로 추격을 하고 있고요. 염교엽 감독, LG 트윈스 염교엽 감독은 이 지난 23일 SSG전 승리로 KBO 리그 역대 12번째 감독 60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LG를 보면은 이제 시즌 초반처럼 진짜 막강하다라는 표현은 못 쓸지언정 저력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부상 선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르난데스가 빠지면서 이제 부상 선수가 이제 좀 속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절대 일강의 모습은 아닌데 지금 선수들이 보면 가장 야구를 잘한다. LG가. 그러니까 이길 경기 확실히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G가 앞으로도 가장 나은 팀이 아닌가. 네. 이번 시즌 네,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LG는 저희가 그 한 달 전쯤부터 특히 에르난데스 이제 부상 이후부터 진짜 이제부터는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다라고 했는데 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버티기 모드 이 기간을 평가하신다면 두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기대 이상이죠. 기대 이상이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코엔윈 선수가 사실 첫 등판에서는 굉장히 좀 좋았는데 그 이후 등판들을 보면 조금 기복도 있었고 사실은 조금 기대했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선발 투수들도 그렇고 뭐 치리노스, 송승기, 뭐 임창규 기존 선발 투수들이 워낙 로테이션을 잘 도니까 그 공백을 최소화를 했고요. 지금 뭐 이번 주의 경우에는 지금 뭐 코엔윈 선수가 이제 마지막 등판을 하게 되는데 임창규, 코엔인, 손주영, 에르난데스, 치리노스, 송승기.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선수가 이번 주에만 3번 경기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LG 입장에서는 승수를 쌓을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왜냐면 또 상대가 한화 삼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승수를 잘 쌓아야 되는데 LG 입장에서는 이번 주는 정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버티기 모드 한 달간의 평가 류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버티기 모드를 하면은 이제 좀 불펜이 과부하가 생기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LG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펜을 무리하게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수들도 그렇고 잘 관리하면서 끌고 가면서 중간에 잠깐 이제 2위로 떨어지고 다시 1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좀 몇몇 팀들은 이렇게 지고 있는 경기도 이렇게 필승조를 쓰면서 여름에 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데 LG는 지금 불펜 투수를 그렇게 무리하게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름에도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LG는 에르난데스, 유영찬, 함덕주, 이정용 다 지금 차례대로 지금 복귀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운드가 이제 조금 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LG가 가장 조금 잘 하지 않을까. 뭐 선수단뿐만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독직, 코치진도 야구를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로 들립니다. 그렇죠.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현재 3강을 이루고 있는 세 팀의 공통점이 있어요. 감독들이 타 팀에서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분들이 이제 그 팀의 감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역시 좀 커리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세 팀이 다르고 LG 같은 경우는 코칭 스텝,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경혁 감독, 지금 다른 김태형 감독, 김경훈 감독 그 스텝 자체가 베테랑 감독이다 보니까 스텝 자체가 이제 좀 베테랑 코치들이 많습니다. 네. 예, 이런 그 나름대로 이게 저력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LG가 저는 좋게 보이는 게 프론트가 좀 높게 보여요. 다른 팀들하고 비교할 때 프론트의 단장이나 팀장들의 경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몇몇 팀들은 이제 프론트가 조금 경력이 좀 떨어진 데도 있는데 여기는 팀장급들도 보면 한 70년대 초반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명 단장도 69년생이니까 그리고 단장은 지금 이제 한 6, 7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그게 잘 맞물리고 있는 거죠. 현장과 프론트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운영하는 그러니까 고비고비마다 잘 그 헤쳐나가고 있다. 예,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각 팀별로 50경기 남짓 가장 많이 치른 팀이 이제 키움이 55경기를 치렀고요. 가장 적게 치른 팀이 NC가 48경기를 치른 상황입니다. 뭐 이제 상반기는 완벽하게 지났다고 봐야 됐고 이제 전반기 중간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쯤에서 봤을 때 LG, 한화, 롯데 이 3강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고 보이세요? 그거는 균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위하고 2위하고 게임 차가 2.5 게임 차가 나잖아요. 네. 그다음에 3위하고 4위 간 게임 차가 3.5 게임 차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위는 더 멀어질 수도 있고 여기 3위하고 4위는 좁혀질 수도 있는 팀들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좀 바뀔 수도 있다. 견고하진 않다. 예, 균열 가능성이 있다고 균열이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순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말씀드렸던 대로 LG가 위닝 시리즈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단독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위닝 시리즈 가져갔던 역시 한화 이글스가 두 경기 반 차이로 LG 트윈스를 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가 반 경기 차로 3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4경기 반 차이로 KT 위즈가 4위로 우뚝 섰습니다. 아마 수입승의 여파로 쭉 치고 올라온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과 NC, SSG가 3위와는 4경기 반차, 선두와는 7경기 반 차이로 공동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아가 8경기 반, 그리고 두산과 키움이 여전히 9위와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전히 3강 4중, 아니다, 3강 5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정도면? 6중이라고 6중?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산을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까지는 좀 아니잖아요. 약까지는 아니다. 네. 그래서 6중 1약 구도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다만 이 6중의 순위는 정말 변화무쌍하게 매주 무섭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결과만 바라보자면은 KT가 4위로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KT가 확실히 이 지난주 이 주말 3연전 키움전을 통해서 조금 이제 치고 올라온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뭐 선발진에서 소영준 선수도 지금 잘해주고 있고 특히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선 쪽에서 황재균 선수가 정말 지난주에는 정말 뭐 키움전에서 뭐 캐리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런 표현이 떠오르다 정말 미친 존재감을 보여줬다. 그리고 뭐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얘기를 못했던 선수가 한 명인데 안현민 선수가 참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라 계속 그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공격도 그렇고 이 선수가 또 수비하는 것도 보니까 어깨가 정말 좋습니다. 아니 저 그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그 보호대가 터졌던데요? 네, 그 이제 이게 보호대가 있잖아요. 꽉 잡는. 근데 이제 힘을 주다 보면 이게 펑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근육 때문에. 터졌던데요, 안현민 선수? 그러니까 안현민 선수가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말 몸이 좋다,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얘기는 들었는데 결국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올라와서 그냥 홈런을 한번 쳤을 때 기본적으로 막 130, 140m 이렇게 날아가고 그리고 뭐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KT가 정말 올해 조금 위기가 올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안현민이라는 좋은 야수 자원을 찾으면서 조금 더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 KT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외국인 선수의 도움을 그렇게 받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은 못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하스 선수도 아직은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투수 쪽에서는 쿠에바 선수가 조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요인이 필요했는데 그 요인이 어떻게 보면 안현민 선수의 등장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KT 입장에서도 조금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삼성과 SSG, NC가 나란히 공동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이번 주에 눈에 띄었던 팀은 아무리 봐도 삼성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제 지난 주말 또 이제 기아와의 3연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키움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6연전이었죠. 그러니까 고척 키움전, 그 다음에
대구 기아전까지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승수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잡았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기아전에서는 역시나 이 삼성이 자랑하는 홈런의 힘이 잘 나타났습니다. 디아즈 선수가 벌써 20개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아즈 선수가 이제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개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반 이상을 홈 경기에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포항 경기 다 합쳐서 한 15개, 16개 정도를 좀 홈 경기에서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이 디아즈 선수가 홈 그라운드의 이점을 좀 잘 살리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삼성이 냉정하게 보면 이 지난주에 만났던 팀들 뭐 기아나 키움이나 조금은 사이클이 좀 떨어져 있는 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롯데, LG 정말 만만치 않은 팀들을 차를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 진정한 시험대는 이번 주 6연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삼성의 타격이야 뭐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풀리지 않는 숙제는 역시나 불펜이거든요. 최근 들어서도 썩 좋지가 못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이제 오승환 선수의 복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복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 1, 2주 전부터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또 더 늦어진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이게 아무래도 삼성이 지금 계속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결국엔 불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와주면 좀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 계속 이제 좀 계속 길게 끌고 가줄 수 있느냐, 결국엔 그 문제거든요. 근데 올라왔을 때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은 결국엔 그것도 삼성의 또 하나의 또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이호성 선수나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는데 결국엔 좀 이 오승환 선수에 대한 고민을, 지금 정규 시즌 개막한 지 2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뭔가 좀 명쾌한 답변이 좀 나오지 않은 좀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과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하고 있는 팀이 SSG와 NC인데 SSG는 한 주간 어땠나요? 저 SSG가 이제 잠실 두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을 했고, LG와의 3연전에서 이제 1승 2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외국인 타자 기에르모 에레디아 선수가 이제 6월 3일날 이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결과를 떠나서 지난주에 대체 선발로 나왔던 전영준 선수가 정말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영준 선수가 2경기, 이 두산전, LG전 다 나와서 5이닝을 못 채우고 내려왔거든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이승용 감독이 항상 주문하는 게 도망가지 마라, 적극적으로 넣어라, 좀 그런 부분들을 전영준 선수가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SSG가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뭐 최지현 선수도 그렇고 정준재 선수도 그렇고 4월보다는 어느 정도 타격감이 올라온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완전체가 되는 이 6월을 SSG는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부상 선수들이 다 돌아왔을 때는 이제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 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월까지는 좀 잘 버텼다면 6월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느냐,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친정 SSG 요새 좀 어떻대요? 전화했잖아요, 솔직히. 네. 지난주에 전화했어, 안 했어요? SSG 선수한테, 선수나 감독, 아니 관계자한테. 뭐 다른 것 때문에 했어요. 네. 요즘 어떻대요? 뭐라고 하겠어요. 네. 뭐 그런 거는 안 물어봤고 다른 것 때문에 네. 뭐 연락을 했는데, 지금 사실 SSG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저는 SSG는 그 과거에 SK 때부터 보면 꼭 참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한 달 동안에 엄청 고전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이게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징크스. 아니, 징크스도 아니에요. 징크스도 아니에요? 네,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징크스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네, 항상 이게 보면은 이게 오래됐어요. 이게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올스타 브레이크 며칠 쉬고 나서 그 급전직하에서 한 달을 거의 헤매다가 다시 또 이제 9월에 오면 또 반등하는 팀이거든요. 이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방송에서 여기서 얘기했나? 하여튼 어느 방송에 얘기했는데 SSG는 그 전에 벌어놔야 된다. 네. 네. 저희한테도 얘기했어요. 네, 저희한테도 그렇죠. 얘기했어요. 네. 네. 그 전에 벌어놔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계속 까먹는다. 결국 작년에도 그런 맞아요, 패턴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패턴인데 지금 5월 승률을 잘 지키고 있어요, 사실. 잘 지키고는 있는데 지금 아까 유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완전체가 되면은 그때 치고 올라간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정상적인 팀이 한 팀도 없어요. 다 부상이 누구 다치면 돌아올 것 같으면 또 누가 또 다치고. 지금 문승원 선수도 한 달 좀 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지금 KBO 리그는 그 코로나 이후부터 그 부상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거의 모든 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치면 그때 들어와서 이제 반등한다?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을 계속 어떻게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SSG의 장점은 막강한 불펜이죠. 이 불펜 자체가 질과 양이 다 좋아요. 특히 이로운 선수가 계속 매년 스텝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펜이 워낙 강하니까 이 장점을 잘 끌고 가면 그 좀 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팀도 간략하게 짚어볼까 하는데 일단 기아 얘기는 다음 이슈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두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두산이 이게 참 이게 숫자가 갖는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통계가 갖는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표는 좋아요. 지표는 좋은데 마치 지난 시즌 롯데를 보는 것 같아요. 네, 타격 지표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중상 쪽이잖아요. 오히려 평균보다 이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두와 11경기 차 계속해서 나아질 기미가 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김태견 선수도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지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투타에서 딱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곽빈 선수도 지금 뭐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선수들이 좀 안 보이다 보니까 뭐 또 김재환 선수가 뭐 지금 그렇다고 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부진 중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거 과연 좀 총체적 난국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 이게 두산이 사실 시즌 초반에도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좋아지겠지 하다가 지금 2달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50경기 정도 치렀으면 어느 정도 이제 순위표에 아까 보셨겠지만 좀 윤곽이 좀 나타나는 시기잖아요. 여기서 더 벌어지면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위권 팀들이 아직 뭐 한 3-4경기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 8-90경기 정도 남은 시점에 뭐 그 정도 차이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막 6경기, 7경기 더 벌어지는 순간 그때는 가려고 조금 두산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좋고 스탯이 좋고 성적이 나쁘다. 이건 저희가 잘 알잖아요. 네, 롯데에서 많이 겪어봤으니까. 결국에는 이겁니다. 응집력이 떨어지고 쳐야 할 때 못 치고 이 두 가지거든요. 결국에 치긴 치는데 불필요할 때 치고 네. 그리고 한 회에 한 명씩만 안타 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참 똑같은 상황을 있었던 팀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번 시즌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해 초에 전망했을 때 순위 예측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감으로는 롯데가 조금 더 미친데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한 5, 6위권에 있었잖아요. 참 저보다도 미친데. 네, 제가 볼 때는 미친데. 근데 데이터가 좋은 거예요, 롯데가. 지금 두산도 그렇거든요. 지금 각종 지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9위 할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가 지금 9위인데 이게 보면은 두산하고 기아하고 올해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작년하고 비교할 때 올해 외국인 선수가 작년보다 올해가 낫잖아요. 더 나은 전력인데 근데 그렇게 낫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는 절대 1강이라고 그랬고 두산도 5강의 유력한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결과는 나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두 팀의 공통점인데 치고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거기서 못 치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아도 두산하고 지지난주 3연전 주말에 수입했잖아요. 그럼 치고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루징 2번 했잖아요. KT하고 삼성하고. 그다음에 두산도 화수목 하나하고 대전에서 수입했잖아요. 그때 오히려 수입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근데 수입했으면 그 주말에 기아와 할 때는 그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또 수입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그걸 못 넘어가고 있어 계속 이 허들을. 근데 두 팀이 또 반대로 보면은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아주 심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네. 이게 지금 기아도 지금 5할 승률 마이너스 2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두산도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5할 승률 마이너스 7입니다. 이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 이건 걷잡을 수 없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세 경기. 예, 네. 근데 계속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보면 2승 1무 3패, 뭐 3승 3패 이런 패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좁혀지진 않아요. 좁혀지진 않는데 계속 이렇게 버티고는 있다. 이게 그 딱 아까 말씀하신 모멘텀 아니면 팀 모랄이 좀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오는 그 계기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에 키움이 남아 있는데 키움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저는 지금 아까 기사를 보니까 산술적으로는 역대 최초로 한 시즌 100패를 할 수가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은 이런 페이스라면은 이번 시즌 키움은 107패를 당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일단은 너무나 자명하게 이번 시즌 외인 뭐 여러 가지 전략에서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긴 해요. 사실 저희가 시즌 전 네. 전망할 때 모든 뭐 기자분들 뭐 이렇게 해설위원분들 예상을 보면 키움은 사실 조금 이제 쉽지 않을 거다. 단 외국인 타자 2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약간 이런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푸이그 선수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방출되면서 네. 뭐 2명 실패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인정한 셈이 됐고 그렇죠. 뭐 알칸타라 선수가 이제 곧 오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키움 성적이 55경기를 치렀는데 14승 41패 20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4승 41패 2할 오픈 5리고 9위가 바로 위에 있는 두산이랑 10게임 차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좀 키움 팬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산술적으로 가능성이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조금 안타깝고 결국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는 결국엔 성적을 내야 되는 이 무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유망주를 육성한다는 지금 명분으로 어쨌든 지금 젊은 선수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면서 뭐 그런 뭐 결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거의 이대로면 100패도 지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팬들이 좀 뭘 느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그 키움 팬 여러분들이 올 시즌 키움한테 가을 야구를 바라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깔고는 있지만 분명히 이 좀 어찌 보면은 진창에서 구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안우진 복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상정해 보면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승부수를 아마 보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이대로 해서 내년 내후년에 될까? 라는 것조차도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희망적인 요소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위에 있는 팀들 뭐 얘기하기도 사실 얘기할 거리도 많지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최하위 키움에 대한 얘기가 좀 지금 적은데 비교적 뭐 팬들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보면은 뭔가 올라가겠다 뭐 그런 가능성이나 희망조차도 좀 보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키움이 올해 보면은 매진 경기도 꽤 있거든요. 한 7, 네. 8경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뭐 롯데전에서도 있고 기아전에서도 있었고 5월 초에 좀 있었잖아요. 그 매진 사례들이. 주중 매진도 있었어요. 예, 주중 네. 매진도 있었고. 근데 정작 지금 홈팀 키움은 웃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프로는 승리를 해야 되는 무대인데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지는 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연 내년 내후년 뭐 플러스 요소들이 더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리그 전체로 봐도 이렇게 되면은 좀 악영향인 게 키움 보약입니다. 키움 만나면은 네. 일단은 그 순위표 상승의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변수라면 변수겠습니다만 썩 바람직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화수목이 삼성이 그쵸. 키움하고 만나서 이제 수입하면서 플러스 3을 벌었고 네. 그 전까지 삼성이 안 좋았잖아요. 네. 사실 키움하고 그 3연전도 경기 내용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키움이라서 이제 수입이 됐고 KT도
키움 만나서 수입하면서 지금 5할 플러스 2가 된 거죠. 4위까지 올라왔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각 팀이 키움 만나면 최소 위닝, 진짜 최대 이제 그 수입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리그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그렇죠. 지난 시즌도 키움이 최하위였습니다만 4할 4할 때 승률이었잖아요. 승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키움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진짜 와 이거 잘못 걸리면은 진짜 확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팀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후라도하고 헤이수스가 걸리면 네. 3연전에 2명 나오면 이거 루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라도, 헤이수스, 하영민 이렇게 걸리면은 이거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해체가 돼버렸잖아요. 네. 후라도, 헤이수스를 그냥 딴 팀에 갈 수 있게 해주고 데려온 게 지금 로젠버그, 지금 또 데려오는 건 알칸타라잖아요. 알칸타라.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자, 진짜 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선택지 중에 가장 큰 거 헤이수스 방출과 알칸타라 재영입 이제 다시 한번 KB로 돌아오게 만들었죠. 이 헤이수스 방출이 아니고 푸이그. 푸이그 방출, 네. 푸이그 방출에 있어서 알칸타라가 다시 들어왔죠. 네. 가장 쓸 수 있는 큰 카드는 쓴 것 같고 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딱히 저는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 선수들을 계속 중용하는 그런 틀 자체는 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계속 뭐 젊은 선수들이 계속 커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궁극적인 목표인 이제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예상을 시즌 전에 했을 때 키움이랑 NC가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NC는 결과적으로 5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좀 팬들이 좀 상실감도 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연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지 좀 선수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기는 경기를 해야 막 신이 나고 막 그렇죠. 흥이 나고 하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